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소나무 모양이 예전에 늘상 나오는 패턴이 자주 있는 패턴이 이렇게 제가 이걸 화투의 소나무 모양과 비슷하다고 화투에 이런 까맣게 된 거 아시죠? 모양 이런 형태가 제일 많다. 물론 이게 꼭 그렇게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저 아래 있는 다칸버블도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소나무 모양입니다. 예,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어, 역대 버블은 모두가 이 소나무가 오른쪽이 작았습니다. 네, 오른쪽이 작았고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다크모비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기어이 넘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박았습니다. 사실은 한 이 정도까지 반등 후에 여기서 꺾이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은 패턴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후에 개미들이 하방을 폭주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길게는 못 갈 거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오버슈팅 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큰버블 때 이것 또한 40% 올랐었고 이제 거의 40% 찍고 떨어진 중인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40%를 이미 넘었죠. 50%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이 하방 폭주되면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번에 가야 됩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조금 오버슈팅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근데 그거보다는 하방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모르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토토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기별 토토가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르는데, 선물시장이요.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나스닥은 제가 이제 여기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지지가 됐나요? 아직은 이 라인은 깨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21선에 맞닿아 있죠. 제 생각 21선 깨지게 되면 이 라인도 깨지게 돼서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죠. 사실은 이거에 뭐 21선은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 거의 맞닿아 있고 이제 21선 위협하는데 여기서 오늘 밤에 빵 뜨면은 이렇게 하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21선을 깨고 아까 그 라인 13,127인 것 같은데요. 그 라인까지 깨게 된다면 좀 추가 조정을 보십시오. 조종이 21선을 깨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깨도 이 빨간 선 61선은 깨지 않았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이 라인 61선까지 조금 조정 후에 반등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헷갈리게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또 쌍봉을 합니다. 아까 큰 그림에서의 그 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깔짝 쌍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반등 나와서 꺾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61선까지 흘러내린 다음에 기어이 여기를 큰 반등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본격 하락이 이 지점이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거의 일본처럼 10월에서 11월까지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떨어지는 시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지금 보면은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졌고 그죠 올해는 또 계속 6개월 내내 반등을 했습니다.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여기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반등이 끝나고 다시 급락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 후에 그 후에 다시 재하락을 했다. 거기도 반등이 엄청 크게 나왔죠. 일본은 지금 기간 싱크로를 보이고 있는데 요 폭은 다르다. 이건 40%. 일본은 이게 50%였죠. 그래서 반등도 조금 더 컸고 과거의 예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도 약간의 변이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골드만삭스나 제미피 모건이 또 이제 뭐 나스닥, 테슬라 경고하면서 또 떨어질 것처럼 하는데 그게 좀 전 불안하긴 하는데 여러분 올해로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JP 모건하고 그 걔네들이 얘기할 때 여기였을 거예요. 그 내년 증시를 예측하면 2023년 예측하면서 안 좋은 소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들이 안 좋은 얘기하고 어떤 반도체 어쩌고 얘기하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러고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고포스를 엄청 베팅했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SQQQ 3배 고포스를 엄청 베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잡아먹히고 있다. 이게
월가가 다 디자인 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안 좋게 보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건 반등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반등 신호가 났는데 연초에 물론 이제 제가 물론 여기서는 이즈음에서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확신을 못하죠. 확신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때는 여기서 더 떨어져서 8천선을 찍었으니까 일본 때는. 하지만은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신호가 나게 되면은 반등 신호가 그때 났었고 누누이 연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쌍바닥,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으로 하면서 하락할 것처럼 액션을 이렇게 두 번이나 취한 거예요. 쓰리바닥은 두 번을 다시 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나고 나면 얘네가 반등하기로 놓으면은 개인들을 떨어져 나갈 때까지 누릅니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삼성전자 차트,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똑같아요. 네, 반등이 크게 나오기 전에 여러 번 두 바닥 내지 쌍바닥 누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반등을 여기서 반등할까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제일 크게 본 게 뭐였죠? 그때 JP 모건하고 골드만이 증시 하락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제가 꼭 반등 가서 보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얘네도 이제 계속 뽕가를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걔네들 말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상당히 조정을 하게 할 건지. 일단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하향시켰는데 투자 의견을 테슬라가 이렇게 되면 좀 떨어지다 다시 더 오르려네요. 또 하나는 JP 모건도 시장 랠리가 오래가지 않을 거지. 또 하락을 예측하는데 이게 삐끼냐 이겁니다. 이게 삐끼면은 그 작년 말처럼 조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늘 다 삐끼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늘 다 삐끼는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 좀 더 자세히 비교를 드리게 되면은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현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간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도 1년을 하락했어요. 이게 1년 하락입니다. 1년 하락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튀어오릅니다. 여기죠. 여기서 근데 정확하게는 여름에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가을에 다시 올라서 제가 말한 11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11월 부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나스닥하고 이 기간하고 폭이 이것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버블이 형성되는 이유도 비슷하고요. 단 뭐가 다르다? 이게 다르죠. 이게 마이너스 50%이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0%에서 반등했다는 점은 그게 차이다. 요 반등폭은 지금 다컴버블과 비슷하게 됐다. 다컴버블은 40%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 지금 38% 찍었나요? 거의 40% 찍었는데 이 정도에서 다컴버블도 꺾인 게 맞죠. 반등폭이. 근데 그대로 될 건 없고요. 그럴 리 두 개를 짬뽕식대로 그대로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번에는 또 어떠한 변이를 통해서 헷갈리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료가 있는데 똑같이 안 하고 조금 더 올려 붙여서 15,000원 찍을 수도 있고 정말 무리해서 16,000원 찍을 그런 염두에는 두자고요. 저희가 염두에는 두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고점을 찍고 나면은 이렇게 반등이 작은 게 오른쪽 반등이 작은 게 맞죠. 물론 일본의 여기가 아니냐 지금 여기가 아닙니까? 여기 이러다가 다시 오른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걸 언제 해먹었어요? 2020년도에 해먹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해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나스닥도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이미 두 번 해먹었다는 거죠. 18년 말에도 한번 해먹고 20년 내내 해먹고 여기서 이거를 넘는 액션을 취하다가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다큰버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과 개인과 추이랑 또 차트적인 지식을 넣어서 저희가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간에 이게 얼마를 더 헷갈리게 하고 뭐 이러다가 떨어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버블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 버블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거의 일본에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젠가 8천선이 깨지는 날을 내년이나 후년에 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가 여기가 11월이면은 2024년도에 이렇게 또 추가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꽤 큽니다. 24,000에서 거의 14,00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 추가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14,000선 찍는 데는 이 위가 거의 4만선이거든요. 불과 한 3년 만에, 2, 3년 만에 4만선에서 14,000선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